공부 재밌죠? 공부 재밌어요.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자꾸 외우고,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낄 때마다, 공부한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걸 빨리 느낄 수 있어야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기억나야 될 게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몸이 조금 힘들어도 해야 될 걸 해야 될 때 해버리면 다음에 알아듣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재미를 느낍니다. 그죠? 재미를 느껴요. 그 재미를 느끼라고 우리 집 애들한테 매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안 합니다.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 해요. 책을 안 본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느끼는 보람을 몰라요. 공부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해야 공부를 하는 건지 그조차도 모릅니다. 그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대 간 애들 사당 오락 하루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루에 한 도서관 가서 2시간만 있다 와도 오늘 열심히 한 거야. 안 하던 걸 했으니까. 미칩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하고 나서요. 자, 이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소유자 갑이에요. 갑인데, 자, 여러분은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크루즈 여행, 해외 크루즈 여행, 세계 일주 해가지고 한 150개국을 다 들리는 2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한 2억 주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 들은 놈들이 요래놨어요. 요래놨더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권을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소유권은 안 뺏겨요. 왜냐하면 자, 등기부에 등기하면 권리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등기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등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생기게 한 원인인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 합치, 합의와 등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 뭐 돈을 받고 매매 합의를 했든지 공짜로 주겠다는 정의의 합의를 했든지 땅을 주고 집을 받는다는 교환의 합의를 했든지 합의가 있고 합의에 따른 등기가 돼야 돼. 그러나 갑과 을은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소유권이 없는 자가 남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또 법적으로 가만히 법으로 어떻게 되더라 생각하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아닌 자가 막 팔아먹어도 돼? 여러분 쉬는 시간에 1시간 쉬어라 해놓고 양선생 가서 팔아먹고 왔어요.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 거를 남이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없는 자가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는 거야. 그게 원칙이거든. 됩니까? 그럼 어른 소유권이 없으니까 병에게 넘길 소유권이 없죠? 그럼 병도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야. 그럼 병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병도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잖아. 그러면 병이 물건을 팔았다고 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가 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민법에서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 무효예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잖아. 주장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을과 병과 정은 소유권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갑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소유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자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른 사람들은 갑의 말을 듣고 믿어준다. 등기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갑이 소유자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거야. 그럼 갑이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를 되찾아야 되겠죠? 그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지워라. 잘못된 건 지워라. 그럼 싹 지우면 갑만 남죠? 그럼 갑이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싹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을병정을 상대로 싸워서 한 사람에게라도 지면 소유권 회복이 안 됩니다. 다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에게 가니까 정이 펑펑 울면서 해줄게 하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와서 지우라 하는데 쫓아보냈다 하겠습니까? 쫓아보냈다. 그러니까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을 소송해서 이깁니다. 그럼 소유권은 갑이 찾아요? 병이 찾아요? 등기부상. 병이 찾지. 그럼 병 상대로 또 소송해야 돼. 이기면 또 을 살아나잖아. 을 상대로 또 소송해야 돼. 그래서 소송에서 말소를 할 때는 밑에서부터 지우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정의가 이길까요? 잘 싸운 놈이 이길까요? 잘 싸운 놈이 이기잖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정치인들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증거만 없다면 들어갔다 나오고 하다가 한방 증거 나오면 그때 잡혀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 무죄 해놨다고 무죄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무죄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무죄.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정의가 이기고 정의가 지는 게 아니야. 증거가 이기고 지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상대로 소송했다가 소송 수행을 잘못하면 지는 거야. 한판 지면 소유권 회복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대법원이 특별히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진정명의회복이에요. 원래 진정명의회복은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이걸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다 이겨야 돼. 그래야 소유권 취득이 돼. 그런데 대법원이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또 하나의 방법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 지우지 말고 정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받아도 좋다는 거야.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지워서 회복되든 이전받아 회복되든 회복만 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값은 회복이 되는 거야. 값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정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소유권 없잖아. 인정 안 되잖아. 또 소유권 없는 자가 소유권을 또 넘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값은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소유권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등기만 해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법원이 새로 만들어낸 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이라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원인에서 자 이전이라는 말을 썼지만 앞사람 소유권을 놔뒀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글자는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정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순서상 이전이라는 말만 썼지 실제로는 이전이 아니고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뭐 한 거다? 회복한 거다. 라고 원인에서 이전이라는 말만 썼지 이전이 아니고 회복한 거다. 잘못된 등기부상 명의를 회복한 거다라고 밝혀준다는 거예요. 되죠? 여기서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등기를 할 때 원래 등기할 때는 원인과 효력 발생일, 원인 일자를 같이 적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적어주는데 원인 일자는 안 적습니다. 자, 원인 일자는 효력 발생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날을 적어줘야 되는데 자, 갑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된 거예요. 을병정의 등기가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계속 소유권 갖고 있죠. 등기부 기재가 잘못됐을 뿐이고 갑은 한순간도 소유권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고 등기부상 잘못된 걸 회복 바로 잡았을 뿐이다. 그래서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지만 원인 일자인 효력 발생일은 없다.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원인.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는데 원인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부에서 나왔다 하면 요게 나오는 거야. 나왔다 하면 그래 나옵니다. 원래 진정명의회복은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고 넘어가고 자 상속 나왔어요. 상속은 안 해도 됩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그런 다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가포 자기지분 했던 거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명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 알게 됩니다. 자 조금 중요한 게 유증입니다. 유증. 자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정이요. 요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하는 정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수업 해보니까, 수업이 알차네. 알차지. 내가 알만 갖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상선생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 보는 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다, 뭔가 선물하고 싶다. 선물하고 싶어. 뭘 선물하고 싶으냐? 내가 가진 땅하고 건물을 선물하고 싶은 거야. 양선생한테. 그런데 땅하고 건물은 내 살아있을 때 내가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살아있을 때 너 가져라 한다. 내 죽어서 필요 없으면 너 가져라 한다. 내 죽으면 너 가져라. 해서
너 가져라. 대신에 대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정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살아있을 때 준다. 내 죽으면 가져가라. 죽으면 가져가라. 이것이 유언으로 하는 정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언으로 정여. 여러분은 정여를 받으면서 자랐고 정여를 하면서 살고 정여를 하다가 죽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의 일생이야.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는 걸 대가 없이 받았어. 용돈 주면 용돈 받은 만큼 여러분 집에서 일했어요? 안 했잖아. 그 용돈 받아서 친구하고 놀기 바빴지. 아빠 엄마는 집에서 참 허리가 뽀아지게 고생을 해도 놀러 댕겼잖아. 그런데 그 돈을 대가 없이 받으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뭐라 했다. 더 줘. 더 달라고. 이러고 댕겼잖아. 그러나 부모는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 그게 정여야. 대신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받은 것만큼 밑으로 또 주잖아. 여러분 대가 받았어요? 애한테 10,000원 주면서 동생한테 10,000원 주면서 오늘 10,000원 줬으니까 집에 와서 나중에 노가다 1시간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 그 정여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여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이걸 무슨 정여? 유언으로 하는 정여. 줄여서 유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유언자가 사망해야 나 죽으면 가져가 있으니까 사망해야 효력 발생하겠죠. 그게 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정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못합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아주 쉽게 하는 등기도 못합니다. 가등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 정도 안 된다. 여러 번 나오니까 알아둡니다. 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랍니다. 재미삼아 드린 얘기예요. 유언을 좀 더 여러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민법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계약 같은 거 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성낙의 의사표시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없이 나 혼자 하는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언은 누구도 알면 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나 죽으면 가져가세요 하고 땅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 죽으면 가져가. 그럼 나 죽고 나서 고맙다 하고 와서 고마움을 표시해봐야 죽고 나서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고맙다고 말 듣자. 그래서 양 선생한테 와서 양 선생 내 죽으면 땅 저거 가져가로 유정해놨으니까 내 죽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고 고마워서 하고 처음에는 커피도 사주고 쌍화차도 사주고 하죠. 그런데 한 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커피에다가 청산가리를 조금씩 탄다고. 왜 타요? 이 사람이 가야 내가 받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내가 먼저 가면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잖아. 그러면 유정을 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 이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된다. 맞죠? 그럼 유언자는 유언을 하고 받을 사람한테도 목숨 위험한 거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집안 사람들한테 얘기할까요? 집안 가족들은 안 그래도 당신 죽으면 나눠 가지면 우리 가질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중에 일부를 또 남 준다고? 어허, 눈 감지 마시오. 일어나시오. 자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자, 잠 안 자고 괴롭힐 거야. 맞죠? 그래서 유언은 나 혼자 몰래 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밝혀지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대표가 유언인 거야. 그러면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은 누구에게도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으면 야, 니 저번에 해준다 했잖아. 이게 구속력을 가지잖아.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에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해주기로 했잖아. 이런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를 하고 새 유언하면 그만해요. 그래서 유언은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야. 그 정도. 그래서 아무런 듣기도 못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유정은 종류가 두 가지 유정이 있습니다.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자 여러분이 땅이 10개 있어요. 양 선생한테 유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속 좁은 사람이면 어떻게 유정하느냐. 나 죽으면 10개 부동산 중에 1개 이거 양 선생 하세요. 이 속 좁은 사람이 하는 유정이야. 그게 목적물을 특정해서 유정했다. 특정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통 큰 사람이면 어떻게 유정하느냐. 나 죽으면 10개 다 가져가세요. 이런 통 큰 유정했을 때 그것은 유언으로 인해서 특정한 1개가 정여됩니까? 포괄해서 여러 개가 정여됩니까?
포괄해서 여러 개. 이것을 포괄유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특정유정과 포괄유정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등기로 인한 권리 변동의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자, 특정유정은 등기해야 권리가 넘어와요. 포괄유정은 유언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 권리가 넘어와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속 좁은 중에서요. 나 죽으면 땅 이거 하나 양 선생 가지세요. 그러면 양 선생은 여러분 죽고 나도 많이 안 기뻐. 왜요? 내 거 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남은 가족들이 등기해서 내가 가져가는 걸 좋아할 거다,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저항할 가능성이 높죠. 죽어도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유정할 때는 무슨 유정해야 돼? 포괄 유정해야 돼. 포괄 유정하면 여러분이 사망하자 말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유정할 때는 무슨 유정? 포괄 유정. 다른 선생한테 유정한다. 특유유정 해도 돼요. 양 선생한테 하는 유정은 무슨 유정? 포괄 유정. 상당히 권장되는 사항이에요. 됐고. 그렇다. 그래서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권리가 넘어가. 포괄 유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넘어가. 포괄 유정과 비슷한 게 뭐예요? 상속. 포괄 유정, 유언자 사망. 상속, 피상속인 사망. 그리고 한 개 넘어가요?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한꺼번에 다 넘어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합니다. 상속도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잖아요. 포괄 승계.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 유정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했는데 가포 자기 지분익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총론에서 했던 거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할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가 단독신청인가. 자, 유정은 포괄 유정하든 특정 유정하든 무슨 신청? 공동신청.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상속, 판수보상, 표표신원가. 상속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자산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남은 자식들이 다 가집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사망하면 사망이라는 그 원인 하나로 부모님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상속되죠? 대표적인 포괄승계사유입니다. 포괄승계사유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 사망했어. 그럼 등기부상 권리자는 부모님이었다고. 근데 자식들이 권리를 가져가. 그럼 언젠가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상속. 단독신청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권리를 넘기는 사망인 분은 사망했으므로 등기신청이 안 되잖아. 그럼 사망해서 권리를 넘기는 사람, 등기부상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야. 그러면 살아서 권리를 넘겨받는 자가 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신청이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공동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그게 공동이야. 근데 상속은 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권리자만 가잖아. 8남매 낳았어. 그럼 부모님 사망하면 8남매가 권리를 가지잖아. 그럼 몇 명이 등기하러 가요? 8명이. 8명이 갔지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인 거야. 이 공동이 아닌 거야. 넘겨주는 자가 신청인에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유정도 유언자가 살아있어야 가져가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가져가요? 사망해야. 그럼 권리 넘기는 자가 없네. 그럼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무슨 신청이요? 공동 신청.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바로 나왔죠. 다음 중 공동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골라라. 1번에 유정에 의한 이전.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럼 작년에 나왔다 올해 안 나오냐?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왜 이거는 공동신청이냐? 공동신청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여러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언 남길 때 그 재산은 여러분 거였잖아. 그럼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나 죽으면 상속인들 가지지 말고 우리 학원 양선생 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은 양선생 가지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사망했어.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아이고 이 인간이 사망했는데 모험도 마음에 들 만큼 많이 안 드러났고 재산도 마음에 들 만큼 풍족하지 않아. 그래서 나눠 가진다 생각하니까 앞날이 조금 막막한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우리 가져라, 남 줘라, 학원에 양선생 줘라. 이 인간이 가기 전에 정신줄 놨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남은 재산 중에 일부를 양선생 주고 싶어 해요? 안 주고 싶어 해요? 안 주고 싶어 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럼 우리 법은 이때 남아있는 상속인의 의사보다는
사망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돼. 왜? 그 사람 재산이었을 때 그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내 가족들 가져라. 타인이지만 저 사람 줘라. 타인이지만 저 사람 줘라. 의사표시 남겼죠. 그럼 그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이 주고자 했던 사람에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은 좋아할 거다, 저항할 거다. 저항할 거다. 그래서 법은 유언자는 사망하고 없을지라도 유언대로 집행해 줄 제3자를 유언집행자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요. 그래서 유언자가 나 죽으면 이대로 좀 해줘라고 친한 친구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럼 지정 유언집행자가 등장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없다면 법이 정하는 유언집행자가, 그것도 없다면 법원이 선임하는 유언집행자가,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지법선에서 요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하고 수정자가 무슨 신청? 공동신청. 유언자는 가고 없지만 유언대로 집행해 줄 자를 등장시킨다. 누구? 유언 집행자. 하고 상대방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텐데, 자, 아까 등기 원인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줘라 그랬죠? 효력 발생일. 그러면 유정의 등기 원인일자는 유정의 효력은,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사망해요. 아까 사망해야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유언자의 사망일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유정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나 기한이 붙었어요. 요건 여러분 민총 배울 때 마지막에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하면서 배웠죠. 자, 조건이 붙었다면 법률행위 성립하면 바로 효력 발생해요? 조건 성취돼야 효력 발생해요? 조건 성취되어야. 맞죠? 그러면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하면 발생해요? 조건 성취되어야 발생해요. 조건 성취되어야. 그래서 그때는 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도래일을 원인일자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됩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준다. 그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런 게 이해가 되면서 내 것이 돼요. 많이 써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험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알면 몇 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유류분을 침해했는 요건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하시고. 자, 지금은 요거 하나 봅니다. 자, 유정을 했어요. 유정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더라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에요. 갑에게는 A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유언을 남겼어요. 나 죽으면 이거는 우리 자녀들 가지지 말고 앞집 얼줘라 라고 유언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드디어 정여받아서 부동산 가져올 수 있게 되었죠? 유언자 사망해야 효력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사망이야. 부모님이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갑 한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언자 사망인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이야. 그럼 유언의 효력도 발생하고 상속의 효력도 발생하거든요. 그럼 상속 측면에서 보면 누가 소유권 가져야 돼? A가. 유언의 측면에서 보면 누가 소유권 가져야 돼? 을이. 그러면 두 사람이 소유권 가져갈 수 있네. 누가 가져야 될까요? 동작 빠른 놈 우선 가져가는 거예요? 법에는 그런 불공평함은 없다. 정해졌다. 자, 이 부동산은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의사를 분명히 남겼어요. 나 죽고 나면 누구 가져라? 을 가져라.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을이 가지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바로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 한 번에 끝나죠? 그런데 A가 나 상속인이니까 상속 등기를 먼저 했다 손 치더라도 갑의 의사는 명백해요. A 가져라, 을 줘라. 을 줘라. 그러면 다시 을에게 줘야 되잖아. 그러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 다시 을에게 주는 이전 등기. 몇 번 등기해야 돼요? 2번. 그래야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을 앞으로 바로 등기하면 몇 번의 마무리가 돼요? 1번. 그러면 당사자 힘들고 등기수도 힘든데 여러 번 할까요? 한 방에 갈까요? 한 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 됐을 때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유정자, 유언으로 정리한 여기서는 갑이죠. 갑명의에서 직접 수정자, 여기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한 번에 가자는 거야. 한 번에 가죠. 이해됩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미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합니까?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인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보존 등기 할 때 대판수학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대장 들고 뛰어오다가 탁 자빠져서 돌아가셨어. 보존 등기 하고 못하고. 못하고. 그러면 최초 소유자인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못했다면 누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받은 포괄 유정받은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어. 그럼 갑이 사망했을 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 보존 등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포괄 승계는 상속만 있어요? 포괄 유정도 있어요. 포괄 유정도 있잖아. 그럼 을이 유정을 받았는데 포괄 유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도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특정 유정을 받았어. 특정 유정 받았다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러면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유정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이 생겼네. 상속인도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정여받은 을도 포괄 유정이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그럼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 하는 게 좋겠어요? 을 명의로 바로 하면 한 번에 끝나니까. 갑이 보존 등기 하면 갑 가져라 했다, 을 줘라 했다. 을 줘라고 유언이 있으니까 다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바로 누구 명의로 해버려라. 을, 유정, 포괄 유정 받은 자, 직접 수정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상속인을 거쳐서 두 번 등기하라. 한 번에 유정 받은 자, 수정자가 바로 등기하라. 수정자가 바로 등기하라. 그런데 한 번에 등기를 못 끝내고 두 번 등기해야 되는 유일한 예외가 미등기 부동산이 무선 유정되었을 때, 특정 유정되었을 때. 자, 특정 유정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다? 상속인 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한 후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러면 요때만 몇 번 등기를 해서 마무리가 돼요. 두 번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 요때만 두 번 등기합니다. 아니고 포괄 유정 받았든 그냥 등기된 걸 받든 바로 누가 등기하면 돼요? 유정 받은 자가 바로 등기하면 되고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딱 한 번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된 부동산이 무선 유정되었을 때는 특정 유정되었을 때는 두 번 등기해야 되는 특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정은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서 이런 게 나오면 좀 까다로운데 사실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것은 공동신청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유류분 침해도 가끔씩 나오는데 다음에 하시고 유언자 사망 전에는 아무런 등기도 못한다.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야 되느냐 요거 하고 가포 자기지분. 그래서 등기 절차 자체보다는 유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등기 절차가 아닌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은 어쨌든 하셔야 돼요.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 하는 게 나왔습니다. 환매특약. 환매특약은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 매매편을 배울 때 환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오면 돼요. 이번에 환매에 대해서 모의고사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막 보지 마세요. 됐고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탁입니다. 신탁. 자, 신탁. 환매는 여러분 민법에서 매매와 환매를 한번 배우고 나면 다음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환매는 한 15년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2년 연속 나왔습니다. 2년 연속 나왔나? 나왔죠. 그래서 나올 거 다 나왔다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3번을 냈습니다.
미친놈이 3번 냈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테니까 또 한 10몇 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신탁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원래 신탁은 이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등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신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신탁에 관한 등기 절차도 대폭 개정이 돼요. 대폭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개정된 신탁 등기 절차를 아느냐?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신탁 하나에서 나오는 문제량이 신탁을 뺀 나머지 소유권 이전을 다 합친 것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신탁 전체에서 소유권 이전 전체가 한 7, 8개 되는데 그중에 신탁 하나에서 절반 이상 나온다. 다른 거 다 합친 것만큼 나온다. 제일 중요하겠죠. 신탁은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신탁은 왜 그렇게 자주 내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독학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주 냅니다. 그래서 신탁은 그거부터 미리 얘기됩니다. 자, 신탁은 어떤 거든지 다 신탁됩니다. 소유권도 신탁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임차권 다 신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집을 처음 짓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도 여러분 명의로 하지 않고 신탁을 해서 바로 신탁받은 수탁회사가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현금 신탁, 채권 신탁, 신탁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탁에서 신탁의 유형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탁을 읽으면서 신탁을 제대로 알고 시험 치러 가야지. 가능은 한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흐름에 따라 이해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짤래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만 풀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신탁을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탁 중개 없다. 신탁 알아. 여러분 중개사 찾아온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에는 나온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중개사 실무에 도움되는 것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중개사 명함을 팠을 때 저런 멍청한 놈도 중개사 안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만드는 게 중개사 시험이다. 맞죠? 됐어요. 최소한의 지능기술을 묻는 게 중개사 시험이에요. 자, 신탁. 믿고 맡긴다. 믿을 신. 탁 하고 맡겼다. 신탁. 자, 신탁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봐도 이게 무슨 신탁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관계가 막 나옵니다. 신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어떤 신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신탁이라고 말만 나오면 등기 절차상 3가지 공통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절차와 다른 절차를 밟는다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3가지를 외우는데, 첫 번째, 동시신청 1건이라고 하는 거 외운다. 동시신청 1건.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또는 그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무슨 신청?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 그 다음에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등기할 때 순위번호를 하나로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잠깐이 아니고 조금 더 되겠지만, 자,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적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들을 때 아하 했던 게 머리 한번 아하 하면서 까먹는다. 그런데 듣지도 안 했다. 그러면 아예 모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열심히 적어놓고 마음만 뿌듯하고 집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갑이 자신의 빌딩을 관리가 잘한대. 신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탁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믿고 맡겼는데 야, 관리만 해줘. 관리권만 주는 신탁이 있어요. 근데 관리권만 주는 게 아니고 처분권까지 주는 신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네가 관리하되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도 돼. 이 처분권까지 주는 신탁도 있고, 이 처분권을 넘어서 처분한 그 현금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형 신탁까지도 인정해주는 그런 신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종류 자체가 엄청 다양해. 자, 여기서 일단 갑은 을에게 맡기면서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자, 신탁은 단순히
이 비용을 주고 월급을 주고 네가 관리해줘 하고 고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내 부동산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냅다 넘기는 거야. 이 권리를 네가 가지고 관리해줘. 그러니까 고용한다 완전히 믿고 맡긴다. 완전히 믿고 권리 자체를 맡겨버린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맡기는데 자, 이 소유권 이전이 돈 받고 판 거예요? 아니야, 믿고 맡긴 거야. 그래서 원인이 신탁, 믿고 맡겼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자, 원래 소유권을 갑이 가졌잖아요. 그러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됐잖아. 근데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신탁 믿고 맡겼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소유권은 계속 갑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소유권은 을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걸까요? 갑이 가졌다, 을이 가졌다. 소유권은 을이 가집니다. 갑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신탁 맡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맡겼으니까 계속 갑에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맡기기 위해서 절차를 무슨 등기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아예 넘김으로써 맡겼잖아. 소유권은 완전히 을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갑이 나한테 여전히 소유권이 있거든 하면서 전세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작년에 주의사항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부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신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 부동산을 관심이 있어 사고 싶어. 등기부 보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왔죠. 그런데 신탁이라고 돼 있네. 그리고 을이 완전히 소유권을 가져요. 언젠가는 갑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신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탁의 내용도 등기에서 공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야. 자, 위에 신탁 원인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예요. 원인이 신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가 아니야. 근데 밑에 신탁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되 신탁 믿고 맡겼으니까 그 맡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갑이고 수탁자는 을인데 이 을은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만 있는가? 처분할 권한까지 있는가? 처분한 현금으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신탁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신탁은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이 신탁에서 혹시 이익을 보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수익자라고 부르고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이익은 어떻게 일부는 얼마만큼 비용으로 가져가고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을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면 갑이 을을 해고할 수 있을 것인가? 파면 해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등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신탁의 등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책을 읽다 그냥 신탁을 했을 경우에 하고 나오면 신탁을 했다? 맡겼군. 그거밖에 모릅니다. 무슨 신탁인지는 몰라. 무슨 신탁인지 알고 싶으면 신탁했다는 글을 봐야 돼요. 신탁의 등기를 봐야 돼요. 신탁의 등기를 봐야 신탁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신탁했다, 맡겼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탁의 등기를 했다, 신탁 내용을 등기해놨구나. 그래서 그냥 신탁하는 것과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은 이전 등기입니까? 신탁 등기입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다.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 자, 권리 이전은 넘겨주는 자가 의무자, 넘겨받는 자가 권리자,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단독 신청해요? 수탁자가. 외워야 돼요. 누가 단독 신청해요? 수탁자가. 그래서 우리 단독 신청할 때 판수보상, 표표, 신혼가할 때 신이 신탁 등기와 금할소 등기를 얘기합니다. 누가 단독 신청합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위탁을 맡은 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입니다. 별개의 등기인데 이 두 개의 등기는 따로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그리고 동시신청하는데 별개의 등기니까 신청서 따로따로 두 개로 적느냐, 신청서 하나로 같이 적느냐. 1건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로 같이 적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동일 신청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건의 신청정보라는 용어를 바꿉니다. 더럽게 바꿨죠. 그냥 동일 신청서 하면 끝날 걸 1건의 신청정보라는 말로 용어를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신청 1건, 동시신청 1건. 요거는 신탁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적용해요. 그럼 신탁이 처음 되더라 동시신청 1건. 신탁을 해놨는데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신탁원인 이전 등기의 변경 등기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하더라. 이것도 동시신청 1건. 신탁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른 가백에 소유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돌려줍니다. 그럼 신탁의 내용도 필요 없죠? 신탁 끝났으니까.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동시신청 1건입니다. 신탁자만 붙으면 동시신청 1건. 됐습니까? 그러면 동시신청할 필요가 없다, 틀렸다. 이런 신탁할 때는 신청 정보를 별개로 제공해야 된다, 틀렸다. 무슨 알아듣죠? 그냥 외우고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되, 그리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되 하지 아니한다면 언제나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무슨 신청? 대신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공통. 항상 대위 신청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탁 원인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라고 했잖아. 등기부에서 신탁의 등기도 별개로 합니다. 요게 신탁 등기예요. 근데 신탁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등기부에 다 기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의 원장부, 신탁의 원부라고 하는 장부를 따로 마련해 놓고 신탁의 내용을 신탁원부라고 부르는 장부에 따로 기재합니다. 그럼 우리 세종에서 신탁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일까요? 아주 많을까요? 아주 많겠죠? 신탁회사와 신탁약정 맨 사람 많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신탁원부에 그 사람들 신탁을 기재하면서 신탁 내용 하나마다 번호를 따로 기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탁은 신탁원부에 번호 몇 번? 2019-31호로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탁원부의 번호만 기재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기부를 공개 신청하는 사람이 신탁원부의 내용도 보고 싶다면 등기부 공개 요구할 때 신탁원부 2019-31호도 같이 공개해 주세요라고 표시해라. 그러면 같이 보여주거나 같이 증명서로 발급해 줄게. 무슨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공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적어주게 되면 권리는 한 장밖에 없는데 신탁의 내용만 10장, 20장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할 일을 하게 되니까 신탁원부에 따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예요. 그런데 별개의 등기이지만 2번 다음에 3번 쓰고 신탁 등기는 4번 한 게 아니고 신탁 원인 이전과 신탁 원부는 전부 다 3번이라는 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로 같이 등기해버렸죠? 하나의 순위번호로 등기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해서 3개. 자, 그래 된다.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자,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변경 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시 신청하되 1건의 신청 정보를 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맞다.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탁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다 모르잖아. 신탁이라고 나오면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맞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탁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적용돼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려고 하지 말 것. 신탁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 됐습니까? 신탁이라는 말만 붙으면 이리 나와야 된다.
자,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원인 등기와 그 신탁 등기. 하나의 순위번호. 맞죠? 신탁 원인 이전의 변경 등기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도 하나의 순위번호. 맞죠? 말소도 하나의 순위번호.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말소 등기도 하나의 순위번호. 그냥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냥 외우시라 이거예요. 되죠?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동시인정해야 돼. 동시인정 안 하면 각하야. 안 받아줘. 그러나 동시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예외가 대위 신청할 때입니다.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요 뒤에 가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어요. 자, 왜 동시신청할 필요가 없을까요? 대위 신청은 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걸 안 다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신청해야 돼. 근데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따로 신청해줘야 돼. 그런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는다는 걸 갑이 알았어요. 그거는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등기가 된 다음에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후에 신청도 할 수 있다. 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래서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외지어집니다. 그럼 신탁 등기에서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틀렸다. 그러나 딱 하나 앞에 무선 신청하는 경우라고 있다면 대위 신청하는 경우라고 있다면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일한 예외다. 그 정도. 요것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신탁은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예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이나 보존 또는 설정 등기와는 별개의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는 권리를 넘기는 등기와 신탁 등기는 완전히 다른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수탁자가 단독. 그런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는다면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괄호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신청해야 돼요? 동시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외 있죠?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에 글자가 많고 문장이 3줄, 4줄로 나오기 때문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할 필요 없다. 이걸 찾으려면 눈을 좀 크게 뜨고 눈에 불을 켜고 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동시에 해야죠. 그렇죠. 그게 등기 신청이 그렇게 꼭 같이만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아니요. 동시신청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의무자잖아요. 을이 권리자로 공동신청이거든요. 근데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 신청하라 했잖아요. 그럼 동시 신청하면, 그럼 을이 신청 안 하면 갑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바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등기 신청은 대리가 인정되는데 자기 계약에 의한 대리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갑, 너 등기 신청하러 가려니까 너 바쁘잖아. 시간 없지? 내가 혼자 가서 신청할 테니까 나한테 대리권만 줘. 뭔 얘기 되세요? 그 대리권을 받아서 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하고 같이 신청해야 될 이전 등기와 을 혼자 신청하는 신탁 등기를 당연히 같이 신청해 줄 줄 알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근데 대리권을 받은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지가 신청해야 될 신탁 등기를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만 넘어오고 신탁의 내용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왜 이렇지? 이러고 뒤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같이 가게 되면 바로 아니까 그때는 바로 해서 네, 네. 그 같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공동 신청인데 요거는 공동이 아니고 요거는 을이 단독 신청한다고요.
신청의 절차 자체를 그렇게 따로 해놓은 겁니다. 원래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 잠시만요. 15년 전에는 둘 다 공동이었어요. 둘 다 공동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공동, 신탁 등기는 단독으로 법 규정을 뜯어 고친 거예요. 법 규정을. 그래서 요건 그래 하도록 돼. 절차가 그래 돼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등기부는 등기소 가서 공개 신청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은 동사무소 가서 공개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어이씨, 주민등록 등본도 왜 등기소에서 하도록 안 해줘? 등기소 가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이게 우리 마음이지만 절차상 그렇게 정해놓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도 이 처음에 왜 희한하게 해놨어. 그냥 둘 다 공동, 옛날처럼 공동하면 되지. 같이 신청하는데 왜 공동, 단독 이거 나눠놨을까? 이거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학자들도 설명을 못하고, 전문서적을 봐도 학자들도 그냥 이렇게 해놨다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입법 취지에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라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신탁 등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외우러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까. 복잡하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무슨 개소리야. 이래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동시에 신청하는데 위에 거는 공동이고 밑에는 단독이야. 그죠? 이 희한하죠. 뭘 이래놨어. 근데 옛날에는 둘 다 공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법을 개정해서 하나는 단독으로 바꿔놨다고. 뿌릅 상품?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로 적으라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신청서는 옛날부터 하나예요. 옛날부터 하나예요. 근데 됐습니다. 요거는 얘기해봐야 이해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의리 안 해버리면 그때를 대비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 절차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 가더라도, 민법 가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민법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대법원 아니고 우리 법원의 판결도 보면 웃기는 게 많죠. 지금 10억 사기치면 1년형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1억에 1년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금액이 커져가지고 10억까지도 1년으로 묵히고 막 살다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벌려면 거의 평생을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10억을 모으려면. 10억 버는 거는 한 10년 벌고 20년 벌면 되겠지만 10억을 모으려면 평생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10억을 사기치면 한 번에 10억이 벌리잖아. 근데 10억을 한 방에 사기치면 몇 년 살면 돼? 1년 살면 돼. 맞죠? 근데 예전에 아빠가 배를 굶주리는 아들을 먹이려고 가게 가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1년을 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 평생 버는 금액을 해먹은 놈도 1년이고 계란 한 판, 그것도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애 먹이려고 계란 한 판 훔친 것도 1년이야. 이 판결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법은 항상 논리적이지만, 그러나 논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도 자꾸 바꿔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형법은 제가 생각으로는 형량을 대폭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대폭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늘릴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 350년형 이런 거 보죠. 우리나라는 350년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100개를 지고 1000명을 죽여도 내가 원래 살인죄가 뭐였다면 그 곱하기 2밖에는 못 주도록 딱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기가 10년형이 최고라면 내가 수조를 사기쳐도 최대한 20년 살면 나오는 거야. 그게 없다고. 그래서 자꾸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고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원부 했습니다.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관이 작성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씩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여러분 집 하나를 양 선생한테 신탁합니다. 한 개 신탁했죠?
신탁원부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양 선생을 믿을 수 있잖아. 양 선생은 벌써 이마박에 적어놨잖아. 반공도덕. 이 사람은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걸 극히 싫어하고 돈을 빌리고 갚을 날짜에 못 갚으면 안달이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돈 안 받고 도망다니면 돈 갚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맞죠?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신탁을 부동산 한 개만 신탁한다. 여러분 전재산 부동산 10개 다 신탁한다. 다 신탁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10개를 신탁해서 한 번에 신탁했다고. 그럼 신탁원부는 하나만 작성하면 되느냐? 안 돼요. 10개 신탁했으니까 몇 개 작성해야 돼? 신탁원부도 10개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는 관리해서 당신 비용으로 가지세요. 2개는 관리해서 나한테 주고 하나는 내 아들한테 주고 다른 데서는 나오는 거는 내 부모님한테 주고 그리고 남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은 이 동네 불우한 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는 독거 노인들에게 독거하면서 밥 굶지 않도록 새끼 밥 챙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탁원부는 일단 부동산마다 한 개씩 별개로 작성하라. 그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라. 옛날에는 15년 전에는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등기관은 받아서 꽂아놓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바뀌는 거예요. 신탁원부 부동산마다 한 개씩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 다음 등기 실행 하나의 순위번호 하는 거 아까 했습니다. 벌써 12시다. 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자, 요거까지 하고 싶으십니다. 자, 신탁재산이 요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따끈따끈한 신상품이다. 그죠? 자, 신탁재산이 소유권이에요. 이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합니다. 주의사항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부, 소유권이면 부기등기. 자, 소부,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어리다라고 하는 분들은 법을 조금 배운 분들이야. 그런데 법을 안 배운 분은 맡겼다라고 되어 있네. 맡겼으면 되찾을 수 있으니까 원래 갑이 소유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하자고 찾아오면 갑이 그 사람을 맞아서 잘 찾아왔네. 봐라. 맡겼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몇 년? 2년. 다세대 주택 같은 걸 신탁을 해놓고 거기서 갑이 돈을 받아먹고 전세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세대니까 세대가 많겠죠? 전세금 확 땡겨먹고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돼서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면 갑자기 이 추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런닝을 훌떡 갑니다. 뭐 해라? 배째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난리 났다. 법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더라. 그래서 을을 찾아갑니다. 을에게 찾아가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하고 계약했습니까? 아니요. 갑하고 했죠. 당신이 갑하고 했잖아. 그 돈 나한테 줬습니까? 아니요. 갑한테 줬죠. 그러면 갑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전세 사기다 말이에요. 이렇게 신탁해놓은 부동산에서 스스로 전세 계약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옛날 소유자 갑이 전세 사기를 치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주의사항을 등기해주자 라고 이제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자, 보시면 처음에 소유자가 양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소유권을 김양에게 넘겼는데 자, 뭐 한다고 넘겼어요? 신탁한다고. 김양이 신탁을 맡았네. 이렇게 신탁해줘 놓고 양군이 자기 거인 양 사기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 3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는데 3-1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요 번호가 앞뒤로 여러 개가 써 있죠? 요 번호가 부가적으로 기입돼서 여러 개가 있다.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게 요거예요. 자, 부기등기로서 3번 등기의 주의사항에서 주의사항 등기가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부기등기로 들어가서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등기부만 확인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신탁원부 제2017-32호 이 신탁원부를 통해서 신탁원부에 있는 신탁계약의 조항들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었어요. 양 선생한테 신탁을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양 선생 제가 가지죠? 맞죠? 그런데 내가 가지면서 나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하고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합의하냐면 내가 관리는 하는데 나 바빠서 일일이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동산에 전세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전 주인인 갑에게 여전히 유보를 해놓겠다. 그래서 내가 전세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전 주인에게 둘 테니까 전세 계약을 직접 하고 전세금도 직접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 되세요? 그런 식으로 또 서로 간에 계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알아듣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오면 내가 주인이니까 하고 여러분은 옛날 주인 사기치면 되고 좀 아는 사람 오면 뭐라 한다? 이 신탁하면서 내가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권한 받았어. 그러고 사기치면 되잖아. 그럼 사기를 당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은 하는 말만 믿거나 등기부 옛날 소유자 남아있는 그것만 믿지 말고 우리끼리 했던 신탁의 약정 내용까지 다 봐야 돼.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신탁 원부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신탁 원부의 각 조항까지 다 확인하라. 요거를 주의사항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등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럴듯할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법을 배우기 전에 만약에 학원 오기 전에 상황이다. 신탁 원부를 이런 게 던져줬다. 그럼 여러분이 신탁 원부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아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 계약하면서 보험 계약하면 보험 약관이라고 봤잖아. 그러면 약관을 일일이 봐야지 하고 딱 보는 순간 한 페이지 다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어. 5줄도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어. 약관 줬잖아요. 이 안에 내용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봐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은 설명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설명해줬냐 안 했냐 난지 그거 따지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은 보호하기 위해서 오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알고 읽어보느냐 법 조항을 모르고 봐도 모르느냐 그거는 네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야. 됐어요. 그렇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등기.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에 위를 하는 경우는 등기사항 정리서 즉 등기부뿐만 아니고 신탁원부를 통해서 신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신탁원부를 우리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안다 모른다.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면피용이다 말이에요. 국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면피용으로 들어왔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주의사항 등기는 모든 권리가 신탁됐을 때 준다. 소유권이 신탁됐을 때만 해준다. 소유권이 신탁됐을 때만 해준다. 되죠? 전세권, 저당권 같은 권리도 신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주의사항 등기를 안 해줘.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등기는 아까 등기할 때 1번, 2번 하는 요 부처로 붙였어요. 아니고 3-1하고 부기등기로 했어요. 3-1 부기등기로 했다. 요게 중요하다. 소유권이 신탁됐을 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한다. 그 정도가 나올 거야. 됐다. 그 다음에 뭐 합의운이 뭐니 하는 건 넘어가고 여기서 하나만 더 요것만 보고 갑니다.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주등기를 합니다. 해서 고유재산이 되었다면 주등기, 주등기하고 얘는 고추바. 그리고 주의사항 등기는 부기등기. 자, 고유재산 되었다.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것을 외워둡니다. 자, 고유재산 됐다 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재산을 내가 수탁자로서 맡았습니다. 그럼 수탁자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신탁, 맡았다라고 등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러면 사버리면 이제 돌려줘야 될 재산입니까? 완전히 내게 됩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되죠. 그것을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그냥 신탁이 돼 있을 때는 소유권이 나한테 와 있지만 나는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히 내 거라면 그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완전히 내 거라면 깨부셔도 돼요. 내 거니까. 근데 신탁받은 부동산은 요걸 잘 관리해서 이 동네 불쌍한 애들에게 장학금으로 줘라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거 부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소유권을 내가 가지긴 하지만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제약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깨부술 수는 없다고.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돈 주고 사버려. 그럼 이제 깨부셔도 상관없죠? 그걸 무슨 재산이 되었다?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은 맡은 거다, 완전히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라고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여기 이제 몇 번 나왔어요. 고유재산 하면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거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 주의사항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래서 고추밭에 주고 이렇게 외우라. 고추밭에 주고. 됐다. 자, 나머지는 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신탁 틀린 거 찾아라. 1번. 수익자든 위탁자든 누구든지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은 언제나 가능했죠. 2번. 신탁 등기의 말소든 신탁 등기든 언제나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먼저 나오고 1번이 뒤에 나왔으면 오히려 순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3번. 신탁의 가등기는 했는데 막 가등기는 됐다. 넘어가고 4번.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명인 변경등기 직권으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없고 5번도 알 수가 없다. 그럼 1번과 2번만 일단 우리가 배운 데서 복습용으로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신탁 원인, 신탁 등기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든 누가 단독 신청하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라. 근데 수탁자가 그걸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더라?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딱 하나.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신청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죠? 그거까지. 밑에 있는 건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소유권 이외 권리는 10분 쉬었답니다.